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설명드린 고려와 요나라 국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관심이 있는 우리의 주요한 우리 고대사, 우리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과 관련된 위치인 우리가 살펴보는 비류수 사항과 관련해서 이 비류수가 고려 시대까지, 즉 고려와 요나라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록입니다. 고려사 지리지 북계 안북대도보, 본래 비류왕 송량의 고도가 성주고 여기가 벼로는 송양, 성종 때 정하였다 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류수 위치가 원래 관고음의 고구려 침략 시 고구려 위치도 되겠니와 그 이후 시기인 고려 시대 때까지 그 위치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단지 원래 우리 고대국가 위치가 대륙에서 자꾸만 동쪽 내지 동북 쪽으로 지명이라든지 모든 게 옮겨져 가지고 결국에 실제 지명이 옮겨진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 영역이 옮겨졌다고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상 한 가지도 그 수많은 제가 연구한 예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계속 우리 고대 국가 위치는 이전에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이전 시기에서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고조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그 이어진 삼국시대, 소위 말해서 실제로는 열국시대인데 통상적으로 삼국시대라고 불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까지 그 계속 이어지고 이러한 그 위치나든지 그 영역은 그 이후 시기인 바로 신라가,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합병해가지고 발해와 남북으로 국경을 마주한 시기인 남북국 시대까지 이어지고 또한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명칭과 위치가 모두 일치합니다. 옮겨진 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는 옮겨진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 측이 춘추필법과 그리고 나중에 동북공정에 의해서 우리 고대국가 위치라든지 고대사 위치를 원래 위치에서 동북쪽인 만주 지방으로 옮겨서 해석했기 때문에 왜곡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모든 기록이라든지 모든 위치는 원래 위치 그대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에서 요령성 요와 만주 지방으로 옮겨진 것을 드디어 일제 식민사 학자들이 한반도까지 아예 또다시 왜곡 옮겨진 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 역사인 것이 이러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와 요나라 국경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고려사 북계 또한 안북 대도부 그쪽에 바로 비류왕, 비류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고려의 북계, 안북 대도부 지역은 이전에 관구음이 고구려를 침략한 그 위치인
대륙 위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한 가지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고 증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고려와 요나라 국경을 한반도에 위치시켰습니다. 그 위치시킨 근거가 바로 지금 살펴보시고 있는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도련포다. 이 서쪽은 압록강과 동쪽의 도련포라는 것은 결국에 서쪽 압록강으로부터 동쪽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이 쌓여져 있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것을 그대로 해방 후 80년이 된 지금까지도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쪽 압록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구려 압록강으로서 바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안북부 지역인 안북대 도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쪽의 도련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함주로서 지금의 요령성 천령시입니다. 한반도에서 한참 북쪽인 것입니다. 여기에 걸쳐서 천리장성이 아닌 천리관성, 즉 고려 천리관성이 쌓여진 것이지 지금의 한반도 북부의 압록강으로부터 동쪽의 함경만에 있는 도련표까지 천리장성이 쌓여진 게 아닙니다. 이 도련포 사항을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멋대로 임의로 함경도 지방으로 설정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그 목적상 왜곡했겠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 단지 설정이 틀렸다는 것이지 올바른 우리 고려와 거란의 요나라 국경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사항으로 제가 적어놓은 서북, 서북은 압록강이고 압록이고 동북은 선출령이다 해서 서북 압록강은 바로 고구려 압록수 압록강입니다. 사서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북부, 안북대 도부 지역이고 그 이전에 위나라 간궁엄이 고구려를 침략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북 지역은 바로 서북과 동북이 요나라와의 국경입니다. 동북 지역은 어디냐? 선출령, 공엄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디냐? 한반도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두만강에 있는 두만강으로부터 북쪽으로 700리에 있는 곳이라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선출령입니다. 그렇다면 국경이 어떻게 되죠? 대륙으로부터 요령성, 요하를 거쳐 두만강 북쪽까지가 바로 고려 영역이자 그곳을 경계로 요나라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제가 요약한 이 사항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비류수가 있었던 곳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가 북계이자 안북 대도부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사 다른 기록에 보면 북계, 안북 대도부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의주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을 설치했다. 이게 천리 관성 관방입니다. 여기에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 설치를 시작한 겁니다. 고구려 천리
장성이 아닌 천리관성이자 관방. 이 천리장성이 쌓여진 곳이 바로 고구려 국경이자 북쪽의 거란의 요나라와 경계를 하고 있는 우리 영역이자 우리 국경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록강에 있다. 마자수 혹은 청하라고 한다. 고구려 압록강이 바로 마자수라고 했습니다. 이 북계 안북대도부 이 압록강이 있는 지역이 바로 관곰이 고구려를 침략해온 비류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기록에서도 보셨죠? 그래서 확인됩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기록에 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손령이 압록강에 성을 쌓을 것을 제의했다. 거란의 요나라가 먼저 고려에게 영역을 설정하자고 청해온 겁니다. 우리가 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리관성 그리고 서입팔성을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자고 청한 겁니다. 왜냐? 국력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자기네들 영역을 침범할까 두려워서 청한 겁니다. 여기 어디냐? 압록강 서쪽 말에 옥외성을 축조하고 안북부, 아까 보셨죠? 안북대도부, 북계 지역, 고려, 북계 지역, 이 안북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북부에서부터 압록강 동쪽에 이르는 곳을 천리, 관성, 관방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도 안북부가 확인됩니다. 압록강도 확인됩니다. 다음 기록을 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제가 최초로 외람되지만 최초로 발견한 겁니다. 그 이전 시기인 즉 서안북부는 즉 서북의 안북부 압록수가 있는 거는 신라 안북하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또 고구려 압록수 지역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고려 이전 시기인 신라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인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그 이후 시기인 675년에 안북하, 여기 안북부 지역입니다. 아까 안북부 보셨죠? 천리 관성이 설치되고 나중에 서희의 팔성이 설치되는 곳이 바로 이 북계 안북부 지역입니다. 이 안북부 지역에 있는 게 안북하입니다. 이 안북하를 저는 압록수로 봅니다.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했다. 이게 바로 천리관성 관방입니다. 여기에 설치한 게 바로 또한 철관성을 쌓았다. 이 철관성은 과연 이것도 해석 문제지만은 안복화에 관과 성을 설치한 걸와는 별개로 별개 사항 내지는 별개 지역에 철관성을 쌓은 것인지 아니면은 안북화 관과성을 설치하면서 철관성을 쌓은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가 추종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이 안북하와 철관성을 어디다가 비정했냐? 한반도 함흥 지역, 함흥만 지역에 바로 안북하가 있고 철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구려 천리관성을 압록강으로부터 여기까지 설치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북하는 압록강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압록강이 물론 아니죠. 그런데 이 일제식민사학자들은 멋대로 이 안북하와 철관성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의 압록강에 있는 거를 갖다가 압록강에다 비정하지 않고 압록강으로부터 동쪽 끝이 고구려 국경인
함흥만에 바로 이 암북화와 철관성을 설, 비정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비정했을까요?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 지역을 차지했지만은 다 차지한 게 아니라 통일신라와 발해 간의 국경이 어디죠? 처음에는 임진강, 그리고 두 번째는 대동강까지입니다. 대동강으로부터 원산만까지. 그 북쪽의 압록강은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일제식민사학자들은 정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거 잘못이죠. 왜곡이죠. 그렇고 그 원산만에서 바로 얼마 안 된 북쪽이 바로 함흥만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함흥만까지는 신라가 일단은 진출했다 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을 문무왕의 암북과 철관성을 비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쓰다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북화와 철관성이 이쪽으로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압록수 지역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여기는 아시죠? 고려로 봐가지고는 동계 지역입니다. 동계 지역. 보시죠? 동계 지역입니다. 북계 지역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안북대도부는 북계입니다. 안북과 철관성은 북계에 있는 겁니다. 안북대도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압록수도 마찬가지 안북대도부 지역에 있는 겁니다. 물론 북계와 동계를 여기가 아닌 대륙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 위치죠. 요 위치. 북계 지역. 여기가 압록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북계 지역입니다. 여기에 안북부, 북계고 안북대도부 자리입니다. 동계입니다, 여기는. 자기네들 설정에 왜곡된 설정에 의하더라도 동계입니다. 서로 틀립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뒤에 맞지 않는 게 허다하고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본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모든 걸 낱낱이 그것을 분석해서 책 10권에 걸쳐서 제가 집필하고 이를 비판하고 그리고 올바른 위치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보더라도 벌써 문제가 심각하거니와 또한 여기서 유념해야 할 거는 바로 고려 안북대도부 북계 지역은 바로 신라시대 그 이전 시기인 통일신라 시대 문망의 안북과 철관성 지역이다 라는 것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쪽 경계를 본 거고 동쪽 경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도련포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도련포.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건 바로 서쪽 압록강으로 또 동쪽 도련포입니다. 왜 이 도련포를 동쪽으로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설정도 보면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게 우리 지금 역사입니다. 얼마나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여기 보시죠. 동계, 도련포, 장성, 도련포까지 장성을 끝으로, 그러니까 서쪽 끝으로부터 서쪽은 압록강, 동쪽 끝은 동해안 끝, 동해안 함흥만 있는데, 함경도 함흥만 있는 데가 바로 도련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도련포 장성을 쌓았다. 그건 맞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무조건 설정을 한 겁니다. 이로써 살포보면 천령이봉은 삭방도가 되고 이남은 강릉도가 된다. 요게 빌미입니다. 요 기록에 의해서 한 겁니다. 삭방도는 몰라. 저전에 한반도, 함경도 북쪽일 거야. 그리고 이남은 강릉.
강릉은 지금 있죠? 강원도 강릉. 그러니까 이 도련포가 장성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다. 해버린 겁니다. 이 강릉이 남쪽이면은, 이남은 강릉, 강릉이면은 여기가 함경도 지방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성이 쌓여져 있지. 또한 이 철령 이부 이남은 강릉도지. 아, 여기구나. 그러니까 서쪽에 압록강으로부터 동쪽으로 도련표, 여기까지 천리 장성을 쌓은 것으로 해서 고려의 국경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보신 도련포가 함경도 지방일까요? 동해안의 함경도 끝지방일까요? 천리장성의 끝지점일까요?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함주 도련포의 외목장, 도련포가 함주에 있는 겁니다. 함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함주가 도련포가 함주에 있다. 그럼 함주는 어디 있나? 고려사 동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함주 대도독부. 함주 대도독부는 오랫동안 여진이 기거하던 곳이다. 윤관이 활동했다. 윤관이 활동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한반도 동북부 지방입니다. 한반도 두만강 북쪽 지방입니다. 한반도 아닙니다. 함경도 지방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진이 활동했고 그 여진을 진압하기 위해서 윤관임을 해서 윤관 구성을 쌓은 게 바로 두만강으로 또 북쪽으로 700리에 있다는 공엄진 지역입니다. 선춘령 공엄진 지역입니다. 그곳 인근에 그것이 바로 함주 대도독부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확인됩니다. 더 자세히 볼까요? 흠정만주원료고 신라편에 보면은 함주, 함주는 지금의 천령과 개원 사이다. 요령성, 천령시와 개원 사이입니다. 한반도 북부 지방이지 남쪽 지방 함경도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결국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한 서쪽의 압록강, 동쪽의 도련포가 천리장성 자리도 될 수가 없거니와 압록강 도련포로 하는 고려 국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모두 틀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고려의 국경은 어디로 돼 있나? 올바른 역사에 의한 고려 국경은 서북은 압록 맞습니다. 동북은 어디냐? 선출령 공엄진 지역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도련포야. 여기 함경도 지방이니까 여기 설정하자. 이걸 무시하고 함경도 지방. 그러니까 압록강으로부터 함경도 지방까지 고려 천리장성이 있었고 거기가 고려 국경이야. 니네들은 한반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 무슨 놈의 만주야.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만주는 만주국으로 설정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내진 우리 조선국이 그리고 그 이전 조선국이 이어받은 이전의 나라가 만주 지방을 점령했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인정하지를 않은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서 기록에는 서북은 압록이고 동북은 선춘령 지방이라고 하고 이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 지역임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려는 스스로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일해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출령을 경계로 삼았다. 분명히 기록해 있는데도 이걸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여기 엄연히 제일 중요한 기록에 있는데 고려의 영역을 따진 게 바로 지리지입니다. 고려사 지리지의 서문에 나와 있는 사항을 무시한 겁니다. 이러한 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일제 식민사학자들, 일제 강점기에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식민지 사관을 심어주고 식민지와 논리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재편했기 때문에 아주 간악한 짓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는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만. 잘못된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더라도 일제가 물러가 나고 우리가 해방되고 80년이 돼가면은 이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록, 압록강을 설사 한반도 북부의 압록강으로 하더라도 동북은 고려의 영역을 선출령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선출령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압록강으로부터 당연히 이와 같이 압록강으로부터 적어도 압록강으로부터 압록강, 압록강이 여기 줄여더라도 압록강으로부터 여기까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고려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왜곡했어도. 하지만 현재는 여기서부터 함경도 지방,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설정을 안 한 겁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에는 그랬다고 해도 해방 후 80년 후에는 이대로 해야 됩니다. 설사 압록강 왜곡된 거라고 하더라도 압록강으로부터 선출령까지다. 고려 땅은 이거였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려 영역이 이렇고 고려 국경은 이렇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자꾸만 밝혀지고 비판을 하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이와 같이 압록강 인근으로부터 천리장성을 쌓은 거는 그대로 하고 단지 공엄진 추정지역 해서 요로해서 요것만 개척했다. 요것만 개척했다. 요것만. 이것도 나중에 돌려줬다. 뺏겼다. 결국에는 이거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이 공엄지까지 거는 그냥 학설, 두만강 유역설. 그리고 또 하는 논리는 또 길주 이남설, 또 함흥평양 일대설, 이러한 설이 있다. 이런 논리가 있다. 하지만 뭐를 보더라도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한때 봉엄진까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구성을 쌓았지만은 실제로 구성도 돌려줬습니다. 구성만 돌려준 거지 영역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구성을 돌려줬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고 여기까지 물러나 앉았다. 고려는.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 모두 학설, 논리에 불과하고 이게 맞다 그래도 이게 통설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원래 고려 기록, 자체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영역이 왜곡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고려 영역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실질적으로 조선 말기까지 이어집니다. 비록 청나라에게 우리가 속국처럼 돼가지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문에 많이 뺏기긴 했어도 적어도 압록강 북쪽 어느 시점까지는 말기까지 청나라 시대까지 비워두긴 했지만 우리 영역이 우리 국경이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말기까지도. 그 이전 시기에는 초기에는
요령성 요하 인근까지가 우리 고려 지역으로 명나라가 인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한다고요? 고려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때문입니다. 고려 시대 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원래 요령성 요하로부터 공엄진까지가 우리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리 왜곡됐어도 그것을 설정한 게 어제 제가 설명드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그것을 회복한 겁니다. 요령성 요하인걸부터 선출력까지. 이게 고려 지역이었다. 원래 지금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지만 이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제가 설정한 바에는 바로 이렇다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고려가 있었고 또 이거 천리잔성 싸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고려였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있어서 고려 천리 관성을 쌓았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사서 기록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이 장성을 갖다가 고구려 장성이라고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조금 다르지만은 진나라 만리장성도 해안가로 비슷하게 있습니다. 사서 기록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성이 아닙니다. 고려 천리장성은 관방입니다. 자기 국경을 수비하기 위한 수비 체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엄진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도고 여기에 보면은 공엄진이 두만강으로부터 700리라는 게 공엄진 선춘현이 선춘령입니다. 700리에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 세종이 김종서 장군에게 옛날에 우리 고려 영역이 공엄진까지라고 했는데 공엄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와라. 지시를 해서 이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건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종 때 그러니까 조선 초기죠. 세종 때 우리 영역이 어디였다고요? 두만강 넘어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넘어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공엄지까지는 아니었겠죠. 공엄지는 여진족, 말갈족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은 고려 때도 바로 윤관이 거기를 진압해서 다시 구성을 설치했다가 돌려주기까지 한 정도로 여진족이 그때는 이미 거기에 근거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선춘령 인근 남쪽 지방이 바로 이순신 장군도 바로 수군절 때 수군 통제사가 삼군 수군 통제사가 되기 전에 거기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만강 북쪽 어느 시점까지 고려 시기까지도 우리 영역이었고 그리고 또 조선 초기는 당연히 우리 영역이었고 나중에까지 거기가 바로 우리 민족이 많이 옮겨 살았던 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도를 되찾자고 운동을 벌이는 곳이 바로 그곳 지역입니다. 거기가 북간도 지역입니다. 그건 원래 최후까지도 고려 시기 또 조선 시기, 조선 후기까지도 우리 지역으로 설정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일제식민사학자들 일제 시기를 지나서 해방 후 8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이 또한 얼마나 엄청난 역사 왜곡인지 모릅니다. 개척했다?
사군 육진이 어디라고 합니까? 압록강 두만강 지역입니다. 그것을 개척한 게 아니라 진압한 겁니다. 우리 땅에 여진족이 와서 자꾸만 살라고 하고 거기서 우리 주민을 괴롭히고 하니까 그것을 정벌한 사항이지 우리 땅이 아닌 것을 개척한 게 아닌데도 우리 교과서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학생 시절에 배웠을 겁니다. 김종소, 최윤덕 장군에 의해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사군 육진에 의해서 개척했다. 세종 시절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제서야 결국에 우리 영역이 확장돼서 고려시대 때는 아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남쪽이었는데 세종 때 와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으로 우리 영역이 확장돼서 그것을 개척함으로써 확장됐다. 그래서 우리 국경이 드디어 압록강 두만강 지역으로 확정됐다 하고 우리를 가리켰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 왜곡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르게 주장하거나 또 간도를 되찾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류 강단사학계는 우리 땅도 아닌데 영역만 넓으면 좋다는 판타지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자꾸만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맞는 것을 찾자고 하는데 그것을 망상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사서 기록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려와 요나라 간의 국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하게 제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주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다음 사항인 이전 시기인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왜곡돼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래 맞는 사항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